올해 여름도 여지없이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찜통,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어서 올여름을 어떻게 지내나 두렵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에어컨을 마음껏 틀자니 다음 달 전기료가 걱정되고 막상 에어컨을 켜면 누구는 덥다 그러고 누구는 춥다고 하여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저는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다가 20년 전부터 에어컨 청소업체를 운영 중인 정재석 기사입니다. 지난해 여름 제가 방문했던 70대 부부 댁 에어컨 필터엔 먼지가 가득했고 바람 방향도 바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청소와 설정만 바꿔드렸는데 이 방법 덕분에 실제로 전기료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주변 이웃들에게도 제 연락처를 알려주셨고 에어컨 청소를 맡기며 관리법을 묻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무더운 여름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해도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아도 전기료를 반값으로 줄일 수 있고 체감 온도가 다른 가족들도 갈등 없이 쾌적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오른쪽 아래 빨간 버튼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위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부터 에어컨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과 정부 지원금을 받는 두 가지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여 놓치지 마세요. 여보, 오늘은 에어컨 켭시다. 너무 더워. 난 안 더워요. 에어컨 틀어놓으면 너무 추우니까 그냥 창문 열고 선풍기 틀어놓으면 되지. 게다가 에어컨 때문에 작년에 전기료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거참, 당신은 내가 에어컨 틀자고 하면 죽어라 안 된다고 하면서 아들네가 우리 집에 오면 아침부터 틀어놓고 우리도 좀 시원하게 삽시다. 이런 대화 한 번쯤 해보셨죠? 실제로 제가 방문한 70대 부부 댁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서 더위를 참기 힘들어하시고 할머니는 추위도 잘 타시고 무엇보다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 켜는 걸 망설이셨어요. 퇴직 후 대부분 연금이나 기초생활비로 살아가는데 여름철 전기료는 정말 큰 부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갈등 때문에 정작 필요한 때 에어컨을 못 켜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작년 여름 제가 청소를 다녀온 한 댁에서는 할머니가 더위를 참다가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냉방비를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몇 배를 더 쓰게 된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에어컨을 틀면 무조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시원하게 지내면서도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에어컨 청소를 하면서 만난 고객들을 보면 에어컨 사용법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온도를 높게 설정하면 전기료가 적게 나온다. 밤새 켜두면 안 된다. 선풍기랑 같이 쓰면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고 나면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따라 하시면 부부간의 에어컨 때문에 싸우는 일도 없어지고 전기료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직접 작업하며 경험한 수많은 에어컨의 전기료 절약 냉방법과 체온이 다른 부부 맞춤 사용법, 냉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하여 모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긴 한데 가족끼리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근육량이 많아서 열 생산량이 높고 여성은 혈관이 쉽게 수축해 손발이 더 차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은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하지 않아 냉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60대 이후부터는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감소하면서 같은 온도에서도 체감 온도가 예전과 달라집니다. 제가 방문했던 가정의 75세 어르신은 젊을 때는 더위를 많이 탔는데 나이가 들면서 추위를 많이 타요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요인은 혈액순환입니다. 실제로 제가 청소를 다녀온 댁 중에서도 남편분이 당뇨가 있는 경우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더 더워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개인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에어컨 온도 조절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온도를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한 사람이 계속 참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해답은 바로 공기순환에 있습니다. 수많은 모델의 에어컨을 관리하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에어컨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에어컨 28도와 선풍기 또는 서큘레이터 조합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에어컨 온도는 28도로 설정하면서도 체감 온도는 24 내지 25도 수준으로 느낄 수 있어요. 서큘레이터는 선풍기와 외관은 비슷하지만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선풍기는 바람을 직접 사람에게 보내는 반면 서큘레이터는 공기를 순환시켜서 방 전체의 온도를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바닥에 머물지 않고 천장까지 골고루 퍼지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제가 청소를 다녀온 한 부부 댁에서 이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풍기가 있는데 굳이 서큘레이터를 구입해야 하나? 서큘레이터까지 틀면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더군요. 하지만 2달 후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맞춰놔도 시원해서 깜짝 놀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비밀은 바람의 배치에 있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분에게는 서큘레이터 바람이 직접 닿도록 설치하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에게는 천장을 향해 공기가 순환하도록 각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같은 28도에서도 남편은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아내는 직접적인 찬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큘레이터는 선풍기보다 더 멀리, 더 세게, 더 고르게 냉기를 순환시킵니다. 에어컨 한 대로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결과 에어컨 온도를 낮출 필요가 없어지고 전기료는 줄어들면서 부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식만 기억하세요. 온도는 높게, 체감은 시원하게입니다. 28도라는 온도 설정과 서큘레이터의 공기 순환 효과를 조합하면 24도로 설정했을 때보다 전기료는 30% 이상 절약하면서도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어요. 28도로 설정하면 전혀 시원하지 않고 냄새가 난다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처음 켤 때는 25도로 설정하고 1시간 후 27도로 올리고 30분 후 28도로 맞춰주세요. 에어컨은 자동 모드로 설정하고 서큘레이터는 천장 방향으로 돌려서 냉기가 방 전체에 골고루 순환하도록 합니다. 이 조합이면 에어컨 온도는 높게, 체감은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짧은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다시 켤 때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서큘레이터는 계속 돌려도 한 달 전기료가 3,000원 수준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말은 좋은데 정말 전기료가 줄어들까? 이런 의심을 가지실 만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고객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제가 청소를 다녀온 은평구의 한 70대 부부댁 이야기입니다. 거실과 방에
각각 에어컨 2대를 하루 10시간 이상 사용하셨는데 월 전기료가 28,000원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온도 조절 방법을 바꿨습니다. 냉방 시작 시 25도로 설정하고 1시간 뒤 27도로 올리고 이후 28도로 유지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처음부터 22도 내지 24도로 설정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계속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면서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자동 모드를 활용했습니다. 수동으로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것보다 자동 모드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에어컨이 스스로 실내 온도를 감지해서 적절한 바람 세기를 조절하거든요. 여기에 바람 방향을 위쪽으로 설정해서 차가운 공기가 천장으로 올라간 다음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햇빛 차단입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에어컨이 아무리 이래도 실내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서쪽 창이나 남쪽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2도 내지 3도 정도 낮출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필터 청소입니다.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에어컨 효율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2주에 한 번씩 필터를 빼서 찬물에 살살 씻어주기만 해도 전기료가 크게 줄어들어요. 이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면 전기료를 최대 4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월 15만 원 나오던 전기료가 9만 원 선까지 떨어지는 거죠. 하루 10시간씩 사용해도 3만 원 안팎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한 고객들로부터 에어컨 켜는 게 무섭지 않아졌다. 남편이랑 온도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방법들이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번 설정해두면 계속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서큘레이터 대신 선풍기도 되나요? 되긴 하지만 효과는 떨어집니다. 선풍기는 바람을 한 방향으로만 보내지만 서큘레이터는 공기를 회전시켜서 방 전체에 순환시킵니다. 공기 순환력과 바람 세기가 차이가 크거든요. 서큘레이터 하나로 방 전체 공기를 골고루 섞어주니까 에어컨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두 번째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에어컨 계속 켜면 실외기 망가지지 않나요? 요즘 인버터 방식 에어컨은 오히려 껐다 켰다 하는 게 더 전기료와 기계에 부담을 줍니다. 자동차 엔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동 걸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것처럼 에어컨도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외출할 때 꺼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어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온도에 따라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므로 90분 이내 짧은 외출이라면 켜두는 게 더 절약됩니다. 에어컨이 다시 켜질 때의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정속형 에어컨은 온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켜질 때마다 최대 출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주 껐다 켜면 매번 많은 전력이 소모돼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켜두는 게 꼭 절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속형은 사용 시간만큼 꾸준히 전기세가 올라가는 구조라서 장시간 외출 땐 반드시 꺼두는 게 유리합니다. 네 번째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28도면 너무 덥지 않나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서큘레이터와 함께 쓰면 체감 온도가 24도까지 내려갑니다. 공기가 계속 순환하면서 실내 습도도 낮아져서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게 정말 28도가 맞나 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집 에어컨이 15년 넘은 구형인데 절약법이 다르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구형 정속형 에어컨은 껐다 켜는 방식이라 한 번 켤 때마다 전력 소모가 큽니다. 오랜 시간 사용해도 에너지 소모가 크지요. 반면 요즘 인버터형 에어컨은 온도에 따라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므로 계속 켜두는 게 더 절약됩니다. 그래서 90분 이하 짧은 외출 땐 인버터형은 켜두고 정속형은 꺼두는 게 낫습니다. 본인 집 에어컨이 어떤 타입인지 모르시겠으면 설명서나 리모컨 표시를 확인해 보세요. 인버터, 스마트, DC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인버터형이고 없으면 대부분 정속형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전기료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요.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이제 정부로부터 전기요금을 지원받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에너지 캐시백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데 두 가지 모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종종 에너지 바우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대상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추가로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임산부 등의 조건 중 하나를 더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에 맞으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 캐시백 제도입니다. 이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만 하면 줄인 만큼 현금처럼 요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지난 여름보다 10% 이상 아끼면 절약한 전기량에 따라 30원에서 100원씩 곱해서 환급됩니다. 구체적으로 11% 줄이고 37kWh를 절약하면 2,96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도 간단합니다. 에너지 캐시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참여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증 들고 한전지사에 방문해도 가능해요. 중요한 점은 두 제도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아닌 분들은 꼭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절약법을 적용하시면 충분히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추천 영상을 참고하세요.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냉방 전략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시원하고 건강하고 다투지 않고 여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28도 설정과 서큘레이터 조합, 단계별 온도 조절, 그리고 에어컨 타입에 맞는 사용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여름을 바꿔줄 거예요. 2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다니면서 느낀 건 작은 지식 하나가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에어컨 때문에 싸우던 부부가 이제는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